그리고 지금 밖에 비가 내릴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시애틀 날씨로 돌아왔는데요. 자, 오늘 주제는 OBBB 법안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설명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한 시애틀의 대표 CPA님, 우리 김성훈 회계사님 모시고 오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잠깐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예, 저는 시애틀에서 회계사로서 한 25년 정도 회계 업무를 하고 있고요. 어, 지역사회에서 많은 세미나를 하는데,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는 거는 모든 걸 다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알아야지 면접을 한다는 표현이 있듯이 조금이라도 아셔야지 세금보고를 한다든지 그럴 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진짜로 신세스에 감사드리고 우리 한영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굉장히 이 하나의 크고 뭐 아름다운 법안 이러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조금 궁금해하는 부분이 도대체 그러면은 이 법안에 발의된 목적은 무엇인가?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런 법안이 새로 마련이 됐는지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네, 난 다음에 세법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5월 16일 2025년에 하원에 OBBEA라는 법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5월 22일에 하원에 통과가 되었고 그다음에 7월 1일에 상원이 통과되어서 7월 4일 날 인디펜던스 데이즈 독립기념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을 사인함으로 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질문이 하셨던 게 왜 이게 중요하냐? 회계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사실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임기 시기에 만들었던 법안을 영구화하고 조금 몇 가지만 바꾼 내용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바뀌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왜 중요하냐?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만들었던 Tax Cut Job Act 이게 올해 말로 끝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작년 말에 우리가 세금 보고를 하면서 작년에 세금 보고를 하면서 손님들한테 법안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대통령이 분명히 무슨 법안이 나올 겁니다. 그럼 약간 불확실성했었죠. 네. 근데 이번에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확실하게 2025년 6년도 앞도 세금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트럼프 2일기 때 굉장히 많은 무슨 혁신적인 법안들을 내놓았던 것 같은데 또 대통령 중간에 바뀌면서 또 그걸 또 무효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근데 또 이 법안에 보면은 저희가 CPA님들에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많은 세제 개편, 그다음에 무슨 CPA님들이 이렇게 관련된 그런 업무 쪽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이 예. 법안이 예. 1000페이지 되는 내용입니다. 내용 상당히 방대합니다. 근데 네. 사실 뭐 그거를 한 말씀 드리긴 어렵고 이제 제일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좀 이번에 좀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법안이 TCJA의 연장선 사안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세금 보고할 때 많이 못 느끼실 거예요. 내년도 세금, 올해 세금 보고 내년도 세금 보고할 때. 네. 왜냐하면 작년도 세금 보고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차이 나는 건 몇 가지만 제가 나중에 간단하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2017년도와 지금을 비교하시는 게 더 차이가 확실하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소상공인들, 소상공 굉장히 이렇게 한인분들 생활을 엿보면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인 그 세율, 뭐, 이런 문제도 조금 있는 게 있나요? 먼저 개인적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더 네, 상세히 말씀드리고 먼저 개인적인 걸 물어보셨으니까는 개인적인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 2017년도까지 세율은 39.6%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18년도 되면서 최고 세율입니다. 최고 세율이 37%로 떨어졌어요. 예, 이게 앞으로 계속 37%로 될 거다라는 거죠. 사실 원래는 2025년 올해 말로 법안이 그러니까 TCJ가 끝나면은 이것이 다시 39.6%로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올라가지 않고 37%로 영구화한다라는 게 OBBA의 제일 큰 내용 중에 하나죠. 아, 네. 그러면은 혹시 이건 모든 분들이 좀 이렇게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대통령이 바뀌면 또 영구적인 37%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바뀌길 예. 바라지만은 바뀌겠죠. 바뀔 수 아, 있겠죠, 분명히. 바뀔 수 예, 있겠죠. 법이라는 건 항상 바뀌게 되기 예. 때문이니까. 하지만 일단은 영구적으로 37%로 고착화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TCJ가 왜냐하면 이게 한시적으로만 만들어놨던 법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법은 바뀌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민주당이나 뭐 정권이 바뀌면 또 분명히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바뀔 수도 맞습니다. 있겠죠. 자, 그럼 소상공인들, 그 스몰 비즈니스 음. 하시는 분들은 어떤 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소상공인 먼저 물어보시면 저는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사실 이 부분이 소상공인들한테 제일 많이 헷갈려 하셨었습니다. No tax on tip이라는 그 표현을 참 많이 썼었어요. 네, 맞아요. 이 말만 딱 보면은 팁에 대해 세금을 안 낸다? 예.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많이 전화하세요. 직원들이 많이 항의한다고. 왜냐면 노텍스 온 팁인데 왜 자기가 세금을 내야 되냐고 많이들 질문을 저희들한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노 텍스 온 팁이라는 거는 팁 중에 일부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라는 거지. 뭐 소셜 시큐리티 텍스라든지 메디케어 텍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쪽의 입장에서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급여 명세서 페이스톱이나 WTO 보면은 예전과 똑같이 찍힐 겁니다. 팁에 대해서는 인컴 텍스 다 위도홀딩하고 소셜 시큐리티 텍스, 메디케어 텍스 다 내고 W2가 발행이 되면은 그 W2 발행을 된 걸 가지고 종업원들이 개인 세금 보고할 때 이거를 갖다 주면은 세금을 템포리에서 줄이게 됩니다.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느냐? 2만 5천 불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 때요. 예. 그러면 뭐 일단 내년에 이제 세금 보고할 때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부터 정해서 내년에 세금 보고할 때 정해되죠. 그리고 2만 5천 불이면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거 완전히 절대적으로 뭐 팁에 대해서 텍스가 없는 건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네요. 그죠? 그 전체를 뭐 예를 들어 팁을 만약에 10만 불을 받았다. 네. 뭐 그럴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그 중에 2만 5천 불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신 이게 이제 또 이해하셔야 되는 게 아, 두 분이 이제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메리파이 조이니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스파우스와 같이 이제 세금복을 하는데 그 리밋이 있습니다. 개인일 때는 15만 불, 두 분이 메리파이 조이니트를 할 때는 30만 불 이하여야지 저 혜택을 다 받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보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팁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아주 그냥 신나게 얘기를 하는데 뭐 소셜 시큐리티도 이제 텍스가 없을 거고 오버타임에도 텍스가 없을 건데 혹시 그 항목에도 어떤 리미테이션이나 뭐 익스클루전이 있나요? 예, 있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 먼저 네. 팁에 대해서 뭐 아까지 말씀드렸듯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버타임도 똑같습니다. 보면은 네. 분명히 no tax on overtime이라고 써놨었어요. 이게 아까 똑같은 개념입니다. 네. 오버타임에 대해서 다 세금 다 내고 똑같지만은 W2에서
찍혀가지고 템폴에서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고 12,500불까지, 결혼하신 분들은 25,000불까지 세금을 덜 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수입이 많으면은 음, 페이스 아웃이 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고, 사실 이게 뭐 어떻게, 그러면 오버타임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다,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다 킵치려고 해야 되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회계사무실에서 다 고용주를 위해서 준비해드리고, 그 고용주가 전달해드린 W2를 가지고 회계사님들한테 찾아가셔서 세금 보고하시면은, 적용이 될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대신 왜 있는 걸 설명드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르시면은 회계사님한테 가가지고 뭘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시니까는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개념, 아까지게 팁에 대해서는 25,000불, 오버타임에 대해서는 12,500불까지 안 내셔도 된다. 이거는 알고 꼭 계시고, 지금 또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 중에 네네. 하나가 시니어들에 대해서. 아, 예. 거기에 앞서, 만약에 조부분들이, 네. 어, 자꾸, 야, 나 텍스 안 내도 돼. 왜 이렇게 자꾸 내야 돼? 그러면은 이 사이트를 한번 꼭 가보라고 해보세요. 어, 여기, whitehouse.gov/OBBBA라고 쳐가지고, 네. 그러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어, 여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오버타임 얼마고 팁이 얼마다 이렇게 넣어보면은 정확하게 1년에 세금이 얼마가 세이브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군요. 종업원들이 자꾸 나 세금 얼마 세이브할 수 있어. 아, 여러분은 하지 말고 이 사이트 또한 whitehouse.gov/OBB 이리로 들어가시면은 계산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이 사실 이제 시니어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네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내가 소셜시큐 베네핏을 받는데 얼마 세금을 안 내도 되죠. 많은 분들이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을 받으면은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만약에 32,000불, 우리 수입이 32,000불, 그러니까 AGI 더하기 Non-Taxable Interest plus one half of Social Security Benefit 이걸 합해가지고 32,000불 넘으면은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이 32,000불에서 44,000불 사이다. 그러면은 최고 50%까지 수입으로 세금을 그냥 그게 수입으로 잡혀서 세금이 계산이 되는 거죠. 텍스를 인공으로. 예. 그렇죠. 네. 44,000불이 넘어가면은 85%까지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시적으로 2025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65세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디셔널 추가로 6,000불을 기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지게 팁이나 오버타임이나 다 아까 지게 템포리에서 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템포리에서 추가로 6,000불을 클레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얼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걸 간단하게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2025년도에 보면은 제일 밑에 거 보시면은 메리파이 조이니까 기본 공제 스탠다드 디덕션이라고 부르죠. 저희들은 31,500불이에요. 네. 그냥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65세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31,500불까지만 디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대신 65세가 넘은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메리파이 조인 부부가 같이 보고 한다 그러면은 31,500불 세 번째 줄에 보면 있는데요. 31,500불 더하기 시니어들한테 엑스트라로 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3,200불이 있어요. 더하기 아까 말씀드린 6,000불, 6,000불, 12,000불. 그래서 최고 46,700불까지는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세 번째 있는 걸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메리파이 한 분만 만약에 65세다. 그러면 아까 이게 3,200불이 1,600불이 될 거고 12,000불이 6,000불이 돼서 39,100불.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니어들이 이제 경제 활동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을 좀 줄일 수 있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텍스 베네핏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좋은 법안이 나왔다 이런 거보다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팁에 대한 것도 내가 관심을 갖고 조금 알아보고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사실 아까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예. 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아, 회계사님들한테 세법은 회계사들한테 재정적인 문제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우리 네. 한쌤 같은 분들한테 꼭 물어보시라고. 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사실 모든 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해줄 수는 없어요. 이런 내용을 손님들한테 다 설명하겠습니까? 네. 근데 그 손님에 맞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뭐 저희 기존 손님들이야 많이 아니까는 네. 뭐 딱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새로운 회계사님 찾아가신다. 그러면은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꼭 물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그 손님들 만나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다 알아서 해주는데 너무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회계사님이 힘들고 너무 까다롭게 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이게 아니고 회계사님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질문할 거 질문해 주시고 시시콜콜한 거라도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뭐 이제 제가 회계사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지만은 미국에서는 뭐 사, 뒤에 끝에 사자 들어가신 분들 몇 분 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가 되세요. 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회계사님들하고 친구가 되시고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하고 친구가 되시고 그럼으로써 사실 우리가 은퇴라든지 미국 이민 1세, 1.5세들이 미국 와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조금 더 줄이고 은퇴하셨을 때 과연 내가 얼마큼 고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지 그런 게 항상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과 많은 상의를 하실 거꼭 전해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손님들 만나다 보면 손님들 중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데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질문들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가족들 우리 아메리칸 패밀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뉴스인 것 같은데 차일드 크레딧 요거에 대한 조금 개선도 있다면서요? 그것도 있는데요. 그러면 죄송한 요 아까 지게 그 예, 예. 시니어들 그 네네. 소셜 시큐리티 이야기가 나와서 아, 예. 스탠다드 디덕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는 이제 요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사실 미국에서 세금부를 하다 보면은 스탠다드 디덕션이라는 표현과 아이템마이즈 디덕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스탠다드 디덕션은 말 그대로 스탠다드. 네. 그냥 집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싱글이면은 15,700불. 그 다음에 married by joint면 결혼했으면은 31,500불까지 세금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결혼율에서 한 가정이 결혼했는데 3만 불을 벌었다. 그러면 세금이 없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아이드마지 디덕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드마지 디덕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집 모게지, 네. 프로퍼티 텍스, 도네이션 이걸 합해가지고 스탠다드 디덕션보다 더 높으면은 그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에 지금 제일 사실 이때까지 2014년도 세금부까지 문제가 되었던 게 그 텍스 포션이 있어요. 솜트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뭔 뜻이냐면은 아까 지게 프로퍼티 텍스, 스테이 인컴 텍스 맞습니다. 네네. 스테이 인컴 텍스까지 내가 많이 냈는데 2만 불을 냈는데 이게 리밋이 10,000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디덕션 못 받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시애틀에 있다 보니 시애틀 벨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기 재산세가 그래도 좀 비싼 편이에요. 대신 뭐 인컴 텍스 없지만 와싱턴 주는 그래서 뭐 한 2만 불 프로퍼티를 냈는데 10,000불밖에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법안이 이게 4만 불로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나 뉴욕에 계신 인컴 텍스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혜택을 좀 많이 받을 거고 이제 워싱턴에서 재산세를 내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혜택을 좀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게 아이템마이즈 디덕션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도네이션을 했는데 이 도네이션은 세금 혜택이 될까요? 무조건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회계사님이 분명히 비교를 해줄 겁니다. 내가 도네이션 이거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집모기지가 없어. 집모기지가 없어도 아까 말씀드린 솔트가 4만 불까지 된다거나 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아까 같은 재산세 그 다음에 퍼스널 텍스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서류는 잘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찰리 크레이전 제가 좀 이따 더 네네네.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전 재밌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예, 이거는 꼭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한쌤한테. 예, 예. 긴장되는데요. 한쌤은 이제 이건데요. 네, 제가 만약에 카지노 가가지고 2만 불을 땄어요. 네.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지금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제 안 낼 그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낼 수 있는 방법 네, 회계사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그러냐면은 집이 있고 아까 제가 스탠다드 디덕션과 아이드만 디덕션을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갬블 로스는 아이드만 디덕션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스탠다드 디덕션 32,500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2만 불의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2만 불보다는 32,500불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럼 32,500불을 공제해버리기 때문에 갬블 위닝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을 못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만 불 땄는데 내가 집이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도네이션을 많이 했고 모기지가 있고 그래서 그게 금액이 아마 4만 불 정도 됐다. 그럼 4만 불 더하기 2만 불에서 6만 불을 공제를 하니까는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런데 2026년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업주 위닝까지는 해준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로스가 위닝의 9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세금을 내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 손님 같은 경우는 어떤 손님 같은 경우는 좀 가끔 자주 놀러 가셨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놀러 가셔가지고 네. 자기는 가서 좀 많이 따셨어요. 그런데 나 가서 다 잃었으니까는 W2 G라는 수료를 줘요. 카지노에서 만약에 게임을 좀 위닝하시면은 그거를 저한테 안 주신 거예요. 이런. 나중에 한 몇 년 후에 IRS에도 편지 나와서 세금 몇만 불 내라. 그때서야 그걸 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IRS하고 싸우는 것보다 편지 보내고 수정 보고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분들이 너무 무관심하시구나. 이 부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갬블 하시는 분들 저도 항상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알고 계신 상식을 20년 전에 알고 계신 상식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재운보고라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혼자 분명히 다 실수는 있으세요. 네. 근데 요새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세법이 바뀌는 게 좀 많기 때문에 회계사님들과 많은 상의 하시길 꼭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회계사님들은 벌써 수백 명, 수천 명을 그냥 그게 하는 게 전문이신데 본인은 본인 것만 고민하시는 분들보다는 아이디어가 많을 것 같은데 질문들을 잘 안 하시더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한국 분들이 지금 많이 아신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요새 자꾸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보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예.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는 사실 저는 이 유튜브 하는 걸 상당히 조심을 해요. 왜냐면은 분명히 제 입장에서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분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제안을 하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 좀 더 깊이하게 들어가다 보면 꼭 그게 본인들한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세법은요. 세법은 꼭 1 플러스 2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찰리 찰리 크레딧. 크레딧. 예. 찰리 크레딧.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까지는 자녀 한 명당 1,000불을 줬었어요. 예. 근데 이게 바뀌었죠. 2,000불로요. 근데 이번에 또 올라가요. 2,200불로 한 명당. 자녀를 많이 넣으라는 거죠. 그럼 2,200불 쓰니까는 사실 돈이 그래도 뭐 애 한 명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돈이 더 들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거였고요. 근데 사실 2,200불이 이게 다 돌려받는 돈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2,100불 내가 수입이 얼마 안 됐는데 2,100불 안 주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2,200불 중에 리펀더블과 넌 리펀더블 두 부분은 나눠요. 근데 돈을 돌려주는 부분은 1,700불만 돌려줍니다. 이게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1040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더 쉬운데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는 하여간에 2200불 중에 내가 최고로 만약에 리펀더블 되는 거는 1700불이다 하고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얘기 나온 김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새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해서 기프트머니 같이 주는 게 있었잖아요. 있죠, 예, 있죠, 있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재밌는 걸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예. 저도 이거 보면 처음 딱 보면서 이름 자체가 또 트럼프 음, 죄송합니다. 트럼프. 저도 그걸 이번에 그 하면서 저도 이거 읽어봤었는데 어디 갔냐? 제가 갑자기 순서를 무시하고 제가 갑자기 여쭤봐서 예, 죄송합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트럼프 어카운트. 트럼프 어카운트. 트럼프. 예. 이거 보고 약간은 저도 갸우뚱은 했었는데 네. 이것도 한시적입니다. 영구적인 거진 않습니다. 28년까지입니다. 예, 28년까지입니다. 1월 1일 2025년 이후에 태어나고 2028년 12월 31일 전에 그 사이에 태어난 US 시티즌이면은 정부에서 1000불씩을 트럼프 어카운트에다가 넣어준다는 겁니다. 본인의 재위 기간 동안만 이제 딱 한정을 했네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대신 이제 이게 장점이라면은 이것도 529 그러니까 아이들 그 학자금 넣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모가 5천불까지 넣어줄 수 있고 대신 여기서 돈이 자라나는 거에 대해서 네. 세금을 안 댄다는 거지. 음, 돈을 5천불 넣었다고 해서 내가 세금 혜택이 있다.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이구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이거는 예, 차이점은 오이구는 저거였죠. 학비를 위해서만 그렇죠. 빠져나와야지 세금을 안 낸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조금 더 다양하게 폭넓게 쓸 수 있다라는 조금 더 주는 거하고 첨부를 그냥 정부에 준다는 거. 음. 예, 그러니까 학자금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나중에 이제 그 사업 자금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집을 살 때 필요하면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아, 근데 여기서 또 주셔야 되는 게 이게 또 분명히 중요해. 부모들이 네. 소셜넘버 쓰죠. 아, 아무나 주는 건 아니에요. 첨부는. 아이들은 소셜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태어나야죠. 그러니까 예. 조건이 미국 내에서 태어나고 음, 부모들이 합법적인 소셜넘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첨부를 주겠다. 예. 요새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 그쪽으로 해서 많이 말이 많은데 이게 가능하면은 이제 미국 시민들한테 조금 더 많은 베네핏 주려고 지금 노력을 한다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그 미국 시민들을 위한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유산 상속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아, 제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손님들 만나서 이제 상속 문제 상담할 때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때는 뭐 거의 12 밀리언까지 그 인센션이 올라갔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부터 뭐 25년도, 26년도 되면 뭐 5 밀리언, 4 밀리언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똑같은 그 내용인데 PCJ가 12월 31일 2025년도에 선셋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테이트도 저기 뭐 12월 31일로 끝나게 돼 있었습니다. 네. 올해 13 밀리언 정도 됐었죠. 그래서 그게 다시 엔날로 2017년도까지는 5 밀리언 정도였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올렸다 가지고 이번에 다시 확정을 지은 게 50 밀리언, 1,500만 불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한 사람당입니다. 네네.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당 1,500불까지 안 내도 된다. 대신 여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분명히 연방입니다. 연방. 주정부는 다릅니다. 주정부는 여기 전국적에 안에 계시니까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분명히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원래는 2.1, 2.18인가? 200만 불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올라가지고 300만 불인데 차이가 크죠. 그래서 그 스테이트는 분명히 각 주에 계신 회계사님들하고 상의하시는데 연방에서는 50 밀리언까지 올렸습니다. 네, 이 전 세계적으로 그 상속세라는 거, 그
뭐라 그럴까 이중과세라는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여주는 추세인데 미국 그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항상 이게 부자들한테 좀 불리한 방향으로 나아갔었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또 이런 걸 많이 문제를 풀어줌으로 해서 그 상황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자꾸 스테이트 이야기 많이 하는 네네.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만 불이기 때문에 네네. 어디 정도 사실 뭐 그냥 저는 워싱턴 회계사이기 때문에 워싱턴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요. 네네. 워싱턴주 벨뷰에 집이 있다. 그러면 보통 그게 한 200만 불 정도 가거든요. 200만 불에 뭐 플러스 뭐 하다 보면 3, 400만 불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무슨 일이 당했다. 그러면은 연방정부는 세금을 안 낼 수 있지만은 주정부는 분명히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재산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은퇴는 꼭 생각을 하시면서 SDF 플래닝도 같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꼭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꼭 한번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또 그 상속이라는 건 사실 아, 앞으로 얼마 안 있다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한 10년, 20년 후에 벌어지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15 밀리언이 지금 15 밀리언의 가치가 근데 퓨처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또 내 자산의 가치가 또 그 사이에 부동산이 많이 올라간다든지 아까 또 네, 저축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지금 상황만 내가 뭐 당장 내일 돌아가실 거 아니면서 이렇게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승화 진짜 동의합니다. 네, 사실 저도 뭐 이제 뭐 이게 회계 업무를 이제 3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제 사무실은 25년 됐지만 네, 그 전부터 회계 업무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저도 이제 이민 1세들이 얼마큼 열심히 일했고 얼마큼 또 자산을 불려 노력했고 자식들 교육을 얼마큼 잘 시키셨고 그걸 쭉 보면서 지금쯤 와서 이렇게 뵈면은 이렇게 그냥 옛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내가 다른 거 생각 안 써도 돼. 돈만 열심히 벌면 돼. 이제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그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뭐 하고 뭐 이렇게 보면 자산이 비즈니스도 컸고 꽤 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저는 손님들한테도 항상 그 유산에 대해서 상속에 대해서 같이 저도 많은 말씀 나누고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자고 네.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는데 혹시 더 첨언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뭐, OBDB 부분에 대해서? OBB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2017년도 전에 세금 보고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법이 바뀌었다라고는 생각을 못 느끼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재작년 세금보고가 큰 차이 안 나요. 세금보고 해보시면은. 네. 뭐 약간 몇 가지 조정만 되는 상황이 있지. 근데 저희 회계사 쪽에서는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것은 없어지는 법이 다시 연구가 되었다. 네. 이제 그래서 역시 OBB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이너 몇 가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바뀌었지만은 그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기죠 QBID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아까 한국 분들 중에 많이 소상공인들 많으신데 QBID라고 해가지고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이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디덕션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연구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세금 보고하면서 꼭 챙기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감가상각도 100%할 수 있게 몇 가지 비즈니스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이제 뭐, 그 말씀 하시니까는 사실 너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좀 짧았던 것 같은데, 네. 어, 21%, 그 C컵에 대해서는 21% 이것도 연구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게 C컵들은 35% 세율이었어요. 그게 21%로 낮춰진 게 그것도 연구가 됐어요. 그래서 QBID라는 게 생긴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C컵은 C컵대로 혜택이 있고 다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다른 비즈니스 하는 거, 다른 비즈니스 형태죠. 다른 비즈니스가 아니고 뭐 S컵이라든지 파트너십이라든지 개인 사업자라든지 그런 분들도 추가로 세금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많은, 이제 공부보다는, 내가 이랬을 때 어떤 게 제일 좋은지 꼭 상의를 하십시오. 네. 아,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진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지상이나 이제,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들으셨지만, 그래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때는 그 회계사님들하고 직접 여쭤보시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것이 정말 맞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좀 하자면은, 저희도 이제, 아, 손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저희는 자산 운용하는 방법이 원금을 잃지 않는 방법으로 저축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세금 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손님들에게 찾아드리는데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께서 좀 본인이 다 준비할 수 있고 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여쭤보지 않고 하는 게 가장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김성훈 회계사님 모시고 오늘 귀한 시간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기회에 또 질문? 혹시 그러면 우리 듣는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 질문 사항 있으면 세 가지만 받아볼까요? 저, 세미나를 했으면 항상 질문이 있어야지. 질문이 없으면 제가 좀 섭섭한데.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잠깐만요. 아직 질문이 올라오지 않는데,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 사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그냥, 언뮤트 하시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 올라온 사이에 요것도 하나 더 말씀드리죠. 이게 뭐야, 자동차 론에 대해서도 맞아요. 이자분에 대해서 네, 마음까지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새로 생긴 거 아니에요? 이번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네. 이것도 한시적으로 2025년도부터 예, 2028년도까지 잘 챙겨먹은 거네. 대신 이것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나오는 게 US car, Final 아, Assembled in United States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조립된 차에 한해서만 됩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튼 미국 위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뭐, 들어와 있는 현대차 이런 것도 만약에 여기서 제조 조립했으면 가능하겠죠? 그렇죠. 미국 그렇죠? 내에서 네. 파이널 어셈블이 되어야 네. 된다는 뜻이죠. 아, 그다음에 또 시간 아직 질문이 없으니까 또 계속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세금 보고하면서 1099K라는 거를 되게 중요시해요. 네. 1099K가 많이 안 들어보셨죠? 저는 들어보긴 했습니다. 예. 파이낸셜 어드바이신 분들도 들을 일이 있나? 모르겠다. 저는 왜냐면, 회계사님한테 들어본 거. 그렇죠. 예, 예. 왜냐면 저는 항상 손님들한테 1099K 가져오세요. 나 꼭 말씀을 드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1099K라는 소리가 뭐냐면은 이제 제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돈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럼 멀천 회사라든지 아니면 우버라든지 샤피파이라든지 그는 돈을 저희들한테 전달해주는 그 중간적인 회사들이 월말을 이 회사한테 돈을 줬다라고 발행하는 게 1099K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제일 파퓰러한 게 그 멀천 회사에서 보면은 1099K를 보통 1월 달에 보내와요. 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뭐 멀천이 원체 뭐 뚜렷한 게 상관없는데 그냥 페이팔이라든지 뭐 샤피파이라든지 우버라든지 그런 데서 사실 저희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얼마나 되는지. 그렇죠. 왜냐면 그건 보통 피를 빼고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1099K는 전체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전체 원래 이분이 얼마를 벌었는데 거기서 피가 얼마 빠져나와서 얼마가 입금되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서류가 따로 있어요. 네. 이게 IRS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없으면 사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분이 얼마를 벌었는지 회계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2만 불 이상이 되면은 트랜잭션이 200개 이상 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맨데이터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거 꼭 챙기시고 했다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1099이랑 1099 미셀리니어스나 1099 NEC라는 것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이 부분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이게 올랐습니다.
원래 600불이었는데 2026년도부터는 2,000불로 올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되는 건가요? 예, 계속 올라가는 거죠, 매년. 아, 근데 이제 무조건 600불 넘으면 무조건 600불이었는데 네. 이게 2,000불로 해놓고 조금씩 계속 올려주겠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뭐 조금만 뭘 해도 뭐 600불 쉽게 넘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안 올라온 거 보니까 오늘 회 기사님의 그 강의가 퍼펙트했던 걸로 아니, 예, 감사합니다.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아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이건